자, 이건 뭐 답은 나와 있는 거 같고 너무 뻔한 걸 말고 질문했다. 거진국 말고 혹은 이런 식당업 말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시야가 넓어졌잖아요. 네네. 뭐 좀 유망한 분야가 아 나는 이거 같다 뭐 이런 정보 없어요? 저는 무조건 그 21세기의 새로운 그 창업의 바로미터는 네. 저는 뭐냐면 식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식품 사업. 왜냐면은 워낙 많이 팽배해 있지만 네. 앞으로는 그 경쟁력이 없는 데는 도태될 수밖에 맞아요. 없고요. 예. 산업군이 이렇게 점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새로운 블루오션이 존재할 거라고 보고 네. 저는 지금 뭐 HMR이라든가 어떤 식품에 대해서 그리고 1, 2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것들도 이런 요식업에서도 적용이 되겠고 식품 쪽에서도 지금 많이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쪽이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믿는 거고 뭐 딴 거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네. IT도 있고 있겠지만 네네. 제가 보는 그 경험상으로는 뭐 저희가 뭐 이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비전을 주는 것도 야, 식품 산업이다. 그리고 한식 세계화 하잖아요. 한식이 지금 꽤 많이 나가 있지만 네네. 그래도 이 한식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개척 시장이 많고 네.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도 굉장히 좋은 산업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하여튼 이렇게 단단하게 좀 느린 듯 하지만 네. 단단하게 다지면서 가시는 거 보니까 앞날이 참 밝을 것 같다는 예, 그런 기대감이 아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점점 배가 고파오는 느낌을 어디 거진국이나 가서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시겠죠?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다브랜드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남들이 가지 않는 프랜차이즈는 유통업이거든요. 프랜차이즈는 뭐냐면은 연쇄화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브랜드 연쇄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걸 똥똥똥똥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조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를 동질화에 있어서 펼쳐 놓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제품을 납품하고 그 중간재의 이익을 보는 게 프랜차이즈의 어떤 사업 모델링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제조를 하는 거죠. 내가 납품할 거를 직접 제조해서 가맹점에 뿌리는 거죠. 처음에는 리스크가 좀 많았는데 네.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 사업의 교두보로 보거든요. 이 요식업을. 그러니까 식품 사업은 요식업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이 요식업 하는 분들이 대기업이 된 경우는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네네. 요식업은 진출해가지고 뭐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거는 예. 있어도. 근데 뭐냐면 저 말고도 수많은 대표님들, 수많은 역량이 계신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식업과 식품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왜냐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브랜드거든요. 식품에는 식품이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CJ나 이런 데 보면은 참 대단한 게 비비고 만두, 비비고 비빔밥, 네네.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예. 근데 막 전 세계 띄우고 그렇다고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성공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식품으로는 굉장히 프리미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저희는 브랜드 더진국을 모태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생산해 보면서 그 식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두 사업이 각자가 든든하게 그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 멋지네요. 저 진국의 손석호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내가 요식업을 준비한다면 이런 생각을 이런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들어야 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한 3, 4부로 나눠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예. 이거 뭐 야, 이거 하여튼 그만큼 어려운 예. 장사라는 거예요. 이 네네. 요식업이.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식당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속상해요. 문 닫아놓고요. 다른 집은 손님 있나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하게 돼요. 예. 그 심정 너무나 잘 알거든요.
대한민국의 많은 요식업 하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 프랜차이즈는 뭐냐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면은 점주님들 얘기 듣고 네네. 그다음에 점주님이 장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꼭 저희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실제 요식업 하시면 더 힘드신 분들 연락 주시면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조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뭐냐면은 좀 더 잘 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들이랑 또 대화하고 나누면 좋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뭐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네. 네. 어떻게 뭐 밑에 핸드폰 번호 내고 그 회사 법인명이 섬김과 나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네. 기업가 정신이란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섬김과 나눔이 아마 더 진국을 점점 더 발전하게 네. 만드는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실패를 했지만 지금은 또 누구나 또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아우,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하고도 뿌듯하네요. 아, 좀 적어야 되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뭐 무슨 얘기든 네.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편안하게 해보세요. 네. 그 창업은 쉽지 않습니다. 예, 창업은 쉽지 않은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공이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으면은 그게 값지지 않죠. 문제는 노력한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오는 게 성공의 모습일 텐데 성공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 투자한 만큼 비례해서 오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물질을 쫓는 것보다는 주변의 어떤 여건이나 주변 사람들 같이 가려는 마음을 품으면서 요식업을 하시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네. 만약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네네네. 아주 설득력 있는 목회자가 되셨을 것 같은. 예.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네. 참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또 네. 이렇게 출연하실 분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매회 8.15 머니톡을 보시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에 많이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다음 주에 함께 하실 분도 굉장히 이력이 독특합니다. 네. 40살까지는 정치를 하셨던 분이세요. 아, 힘든 일이죠. 예. 이게 욕 많이 먹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은 이 나이가 드셔서 막 사업도 좀 하시다가 정치를 하시는데 우리 다음 주에 만날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 대표님은 정치를 하시다가 네. 2007년에 자본금 5천만 원, 네. 직원 3명을 데리고 뒤늦게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시작하셨던 사업이 일본의 명함과 스티커를 수출하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대요. 야, 이게 수출까지 하면서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017년, 그러니까 10년 만에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면서 230억을 달성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이분께 있었는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좋은 시간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